덥네요. 엄청 덥고요. 지금 사무실 옥상에 올라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보다 옥상이 시원해가지고 일단 올라와 봤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아이폰에 굳이 ND를 써야 하는가 라는 영상에 대해서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되게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실생활에 이거를 왜 굳이 써야 되는가, 그리고 만약에 쓴다면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포커스만 좀 맞춰서 영상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지난 제 아이폰 관련된 영상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했던 거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프로 맥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전용 스몰리그 전용 케이지와 핸들을 부착을 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가변 ND 필터를 제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제 기본 세팅이고, 제가 여행을 갈 때나 출장을 갈 때나 가장 많이 들고 가는 카메라로서의 아이폰 세팅이긴 한데, 이게 편하면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는 좋지만 사실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스트랩은 제가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지만 여기 스트랩을 달아서 이렇게 크로스 형태로 메고 다니다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이렇게 들어서 촬영을 하곤 합니다. 이 세팅의 가장 큰 단점은 부피가 너무 크다는 거, 첫 번째.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거 포켓4로 촬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가로 이 전체 세로 길이를 따지면 포켓4 프로의 조명까지 달았을 때보다 이 아이폰 세팅이 더 길어요. 그렇다면 제법 길겠죠. 어떨 때는 가끔 되게 번거롭기는 해요. 막 부딪히기도 하고요, 가지고 다니면서. 물론 케이지가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는 되지만 이 화면은 사실 아무리 내가 뭐 강화 필름을 붙이고 하더라도 사실 신경 쓰이거든. 저도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지금 붙여놨는데 그 전까지는 필름을 안 붙이고 쓰고 있었단 말이죠. 왜? 그냥 평소에 쓰는 스마트폰이 아니니까. 이건 그냥 저한테는 카메라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에 뭐 모나코도 다녀오고 신혼여행이지만 이제 그러면서 아이폰 프로 맥스를 제가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정말 불편했습니다. 왜 불편했냐? 첫 번째, 이 필터가 마그네틱으로 부착을 하지만 사실 약한 충격에 금방 떨어져요. 이렇게 툭툭 이렇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서너 번 떨궜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자잘한 상처도 좀 생기고, 그게 뭐 결과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ND 가변 ND는 스몰리그 제품인데 ND2부터 32, 그러니까 즉 원스탑에서 최대 5스탑까지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ND입니다. 근데 최대 농도, 그러니까 ND32 5스탑 언더에서 굉장한 비네팅이 생겨요. 그러니까 ND 필터를 조금이라도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면상에 X 표기가 생기는 현상을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생기냐면 이 ND 필터가 두 장, 가변 ND인 경우에 두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한 장은 고정되어 있고 한 장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게 특정 부근에서 회절 현상 같은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면상에 X 표시가 뜨는데, 제가 쓰고 있는 이 기존의 가변 ND는 ND32 최대 5스탑을 거의 못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광각, 특히나 초광각 단에서 이 현상이 좀 심하고, 뭐 일반 20mm, 24mm, 24mm, 24mm 때는 표준 렌즈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진 않았는데, 이게 뭐 찍다 보면은 뭐 표준 화각에서 초광각을 쓸 때도 있고 또 뭐 망원을 쓸 때도 있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막 그때마다 계속해서 물론 돌리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네. 일단은 왜 ND를 써야 되느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잖아요. 이렇게 밝은 야외, 지금 하늘이 되게 파랗고 어제까지 비가 왔는데 날씨가 엄청나게 무덥고 지금 그늘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밖은 해가 쨍쨍합니다. 이렇게 해가 쨍쨍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눈으로 이 밝은 대낮을 봤을 때 사실 눈이 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모두가 선글라스를 끼면은 햇빛에서 뭐 안구도 보호하면서도 좀 더 또렷하게 이 밝은 환경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 ND 필터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좀 들어갔을 때 자연스러운 모션 블러를 얻기 위함, 뭐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이 모션 블러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이런 밝은 낮에 그냥 카메라 찍으면 셔터 스피드가 막 2000, 3000, 많게는 4000 이렇게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모션이 손을 이렇게, 지금도 제가 지금 포켓 프로를 찍고 있는데 ND 필터를 끼우지 않아서 손가락이 막 이렇게 뚝뚝뚝뚝 끊겨서 움직이는 뭐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ND 필터를 착용을 한다. 보통 이제 아이폰으로 찍으면 사실 제일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게 기본 카메라로 찍잖아요. 이제 기본 카메라는 자동이기 때문에 뭐 모션 블러고 뭐고 노출이라든지 뭐 ISO라든지 뭐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오토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를 조정할 수가 없어. 기본 카메라에선 사실 이 ND 필터를 끼는 게 그렇게 썩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전문적인 어플, 블랙매직 앱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파이널 컷 카메라라던가 그 외에 노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노출을 내 마음대로 변화하고 환경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하고 이제 이게 가능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노출 조정하는 게 ND 필터 없이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퀄리티를 높이는데 사실은 이 ND 필터는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는데 광고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냥 카메라에 탁 최소화해서 간소화된 ND 필터 제품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카메라 액세서리 전문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ND 필터 농도를 떨어뜨리는 것 자체만의 어떤 기술은 화질 저하는 논외로 두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아마 많은 업체들 저쪽 대륙 친구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제 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제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동그란 필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었고, 물론 가변은 아닌데 이렇게 굳이 케이지를 크게 씌우지 않아도 장착 가능한 제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 구미를 당기는 제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사봤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세일이 끝나서 지금 제가 샀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하는 부분 파츠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카메라 부근에 그냥 딱 맞춰서 붙이면 부착이 돼요. 근데 요게 조금 불안한 게,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뒤에 자석이 달려 있는데 이 자석은 스마트폰에다가 붙이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필터들을 마그네틱으로 좀 붙이기 위한 장치였고요. 제가 좀 보여드리면, 또 이렇게 떼는 거 항상 난리가 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그냥 붙이기 위한 제품 부분이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 요거 동그란 빛나는 부분이 마그네틱이고요. 여기는 그냥 조금 찐득찐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아이폰 뒤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봐, 이것도 막 떼려면 이게 필터 떼고 이거 떼고, 그래서 이렇게 케이지 벗겨서 이렇게 떼고, 이제 요렇게 또 케이스도 떼야 돼. 케이스도 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제가 이거 케이스를 떼냐면, 뭐 요건 여담이기는 한데, 이 스몰리그 전용 케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고 약간 이 금색 테두리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게 이 베이스 플레이트랑 딱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손으로 대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붙여보면은 유격도 생기고 약간의 그 1, 2mm 정도 뜨는 현상이 생겨서 이 필터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뒤에 몇 번 뗐다 붙였다 했더니 약간 오염이 됐는데, 그냥 깨끗한 상태여서도 이렇게 그냥 붙이면은, 이렇게 그냥 붙인 거거든요. 지금 붙이면 그냥 가볍게 얹어만 놓으면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좀 꾹꾹꾹 눌러서 딱 얘가 떨어지지 않게끔
마운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 리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서 불안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손으로 힘을 주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접착력이 살짝만 있으면 잘 붙어 있다, 표면이 매끈하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여기 구성품에 ND 필터, 야야야야, ND 필터, CPL 필터, 일반 UV 필터, 블랙 소프트 필터, 농도는 4분의 1 정도 되는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CPL 필터는 이런 파란 하늘을 더욱더 파랗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리고 유리창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 속을 조금 반사 없이 관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히 PL처럼 그 굴절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하늘을 좀 더 파랗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능 정도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게 ND 필터인데, 이 ND 필터의 농도는 ND 정도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탁 붙이면은 그냥 탁 붙어요. 끝. 그러니까 막 거추장스럽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쓱 꺼내서 블랙매직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잡고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걸 씌우는 거는 그냥 다이소에 파는 젤리 케이스거든요. 이걸 이제 왜 씌우냐면, 여기 간섭이 없기는 하지만 제가 나중에 요게 혹시라도 떨어질 때를 대비해 가지고 얇은 개퍼 테이프 같은 거를 좀 붙이려고 일부러 요거를 샀어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은 이제 기존에 제가 쓰던 스몰리그 케이지는 사실 못 써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제품은 17 프로 맥스 전용이지만 17 프로 제품도 있습니다. 필터 사이즈는 똑같은데 요 베이스 플레이트의 사이즈가 규격이 약간 차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는 거를 사시면 될 거고, 일단 화면 녹화를 좀 해야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ND 필터를 끼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60프레임 59.94 프레임이고 셔터 각도 180도, 렌즈 24mm 기본이고요. 화이트 밸런스는 뭐 자동으로 한번 맞춰 볼까요? 네, 5300에 틴트 9 정도 되네요. 자, 이게 ND 필터를 끼운 것 치고도 지금 여기 하이라이트가 사실 되게 많이 노출 오버가 되어 있어요. 그죠? ND 필터를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ISO도 100이에요. 이렇게 밝은데 ISO를 좀 낮춰 보겠습니다. 네, 뭐 54 최저 ISO로 이제 했을 때 하이라이트 디테일 다 살아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녹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60프레임이라서 이제 노출이 좀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많이 쓰는 30프레임으로 하면은 역시나 또 날아가죠.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이 ND 필터가 조금 약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엔 ND 32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ND 필터 32로 맥시멈을 놓고 찍었을 때의 노출이랑 좀 다르기는 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요거 필터만 떼고 얘를 최대로 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ND 32거든요. X자가 생기긴 했지만 엄청나게 어둡죠? 엄청나게 어두워요. 엄청나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노출 비교를 하면은 한 3스탑? 3스탑보다 밝네. 네,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게 2스탑을 줄인 거거든요. ND4. 근데 한번, 자, 똑같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ND 농도는 그렇게 되게 진하지는 않아요. 다만 농도가 짙진 않지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에 그냥 뭐 나쁘지 않다, 적당히 노출을 떨궈서 쓸 수 있다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60프레임으로 해 놓으니까 ISO 최저 54에 지금 로그, 애플 로그 2 세팅이거든요. 프로레스 로우 HQ에 이제 그렇게 쓸 수 있다. 이제 뭐 그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CPL 필터를 제가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 필터의 장점은, 이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위에 스태킹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 그럼 CPL이 붙어요. 자, CPL로 찍으면 하늘이 좀 더 파래졌죠? 파래졌나요? 파래졌어. 전반적으로 좀 푸른기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좀 장점이고, 요런 UV 필터는 사실 영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뭐 자외선 차단을 조금 해서 색의 아주 약간의 그런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냥 렌즈 보호용으로 그냥 끼고 다니셔도 뭐 나쁘진 않겠다. 그리고 이런 미스트 필터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사실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없는데, 앞에서 빛이 이렇게 가로등이 있거나 또는 석양이 있거나 또는 안개가 꼈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끼면은 분위기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는 있다. 네, 요거는 굳이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광각으로 한번 제가 좀 넘겨 보겠습니다. 일단은 CPL은 좀 제거를 하고요. 13mm. 네, 비네팅이 없죠. 비네팅이 없어요. 이렇게 비네팅 없이 광각 단위에서, 초광각 단위에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초광각 렌즈가 기존 표준 렌즈보다 아주 살짝 어둡습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노출이 좀 더 안정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망원도 한번 볼까요? 48mm 제가 좀 좋아하는 이게 크롭인데, 48mm에서는 확실히 노출이 좀 나르긴 하네요. 그래서 되게 밝은 날은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저쪽에 맞은편 건물 쪽이 다 하이라이트로 날아갔죠. 자, 그리고 이제 망원 렌즈인데, 망원 렌즈도 기존 표준 렌즈보다 한 스탑에서 한 스탑 반 정도 어두운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노출이 적절하게 잘 맞아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 각도가 180도인데 실제로 셔터 스피드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이 60프레임이니까 120분의 1초 정도 되겠죠. 네,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세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터는 엔간에서는 잘 안 떨어집니다. 생각보다 자성이 굉장히 짱짱해요. 어떤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ND 필터를 꼭 끼워야 되나요? 안 끼우셔도 됩니다. ND를 쓰지 않아도 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사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저처럼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거나 했거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게 모션 블러가 어떻게 생기든 노이즈가 어떻게 생기든 그게 거슬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스마트폰으로 정말 손쉽게 그냥 영상을 찍고 릴스 같은 거 촬영을 하고 간략한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ND 필터 같은 건 사실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을 쓰지도 않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도 아닙니다. 그냥 아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니까 이거 그냥 모션 블러가 자연스럽지 못하네, 뭔가 뚝뚝뚝 끊기네 라는 느낌이 있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컨텐츠 내용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거 막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좀 일관성 있게 좀 더 전문적인 분위기가 나게끔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ND 필터는 쓰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듯이 뭐랄까 좀 더 편안하게 이 환경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ND 필터는 있으면 좋다, 이렇게 편한 제품이 나온다. 너무 저렴해. 제가 26,000원인가 27,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42,000원인가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알리에서 세일할 때 샀는데, 근데 요것보다 혹시나 뭐 렌즈 필터 회사나 아니면 카메라 리그 전문 브랜드에서 요렇게 비슷한 형태로 퀄리티가 훨씬 더 좋게 나온다면 저는 그거를 바로 살 의향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ISO 50, 55 이렇게 놓고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던 건데, 뭐 사실 디테일한 테스트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간단히 대본 거니까. 애플 로그 2, 애플 로그 1, 뭐 애플 로그 2가 조금 더 그 색 영역이 이제 살짝 더 넓은 로그 세팅인데, 베이스 ISO가 뭐 400으로 알고 있고, 뭐 누군가는 800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저도 그동안 아이폰의 베이스 ISO가 400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틀렸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여러 환경들을 그동안 여행이나 뭐 출장이든 뭐 이렇게 사용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베이스 ISO라는 개념은 아이폰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이라이트 클리핑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냥 체크가 필요하고, ISO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하이라이트는 살아있지만
섀도우에서 노이즈가 올라오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영역대에서나 다 존재했어요. 이거는 로우 세팅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로그2 프로레스 로우만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베이스 ISO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한 날 이거 끼고도 ISO 50에 찍을 때가 있었고요, ISO 800에 찍을 때가 있었고, 뭐 ND 필터 떼고 ISO 1600 막 이렇게 높여서 촬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노이즈는 후반에서 그냥 프로그램상에서 리덕션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막 그게 대단히 드라마틱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이제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퀄리티가 좋고 하더라도 센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뭐 시네마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할 바는 아니거든요. 네, 그건 팩트입니다. 하이라이트가 클리핑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냥 그 문제인 거지, 막 뭐 섀도우 어쩌고 막 노이즈가 어떻고 몰라요. 우리 다 이 조그만 화면으로 볼 거잖아요. 뭐 보여? 저도 영상하지만 그거 사실 알아채리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베이스 ISO 막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도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냥 편하게 쓰려고. 그러니까 굳이 막 그런 기술적인 거에 연연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용을 잘 채우시길 바랄게요. 영상업자였습니다.